네, 안녕하십니까. 수고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6일이고요. 네, 어제 드디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말 예상치에 부합하는 좋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난번 미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조금은 좀 시키는 그런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택지가 좋은 한국 시장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역시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좀 신중 모드가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장 초반에 2% 이상 올라가다가 지금 보합권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홀대를 받는, 물론 제가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보지 않는다고 뭐 평상시에도 뭐 자주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보다 나은 저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선택지가 좀 좁다. 가는 섹터만 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쉽지 않은 한국 증시이지만 역시 가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우리가 한국 증시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어떤 것들이 잘 가고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물가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CPI는 PC에 비해서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약간의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CPI가 낮아지면 PC도 같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주거비가 여전히 낮아지고 있지 않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졌다. 역시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이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CPI도 낮아지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환호할 만한 일이 되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이제 근원이죠, 근원. 역시 PC도 마찬가지고 CPI도 코어 근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안정된 부분도 물론 영향 끼쳤을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쉬어가는데 어제 그제 미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스닥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이 급등했던 이유는 어제 그제 역시 챗 GPT랑 제미나이 역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고 듣고 또 말하고 이런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요번에 CPI가 물론 잘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증시는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호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번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리고 델이죠, 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델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 또는 주변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주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 확실하게 이거 금리 인하가 되는 거구나 이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2% 오늘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더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증시도 환호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 증시는 좀 선택지가 좋습니다. 가는 애만 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유가는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좀 더 활발하게 더 쓰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가자 지구에 공세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추후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100% 매기고 50% 매기고 뭐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항생은 네, 역시 상승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미국, 예, 중국 경제에 어떤 자신감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를 매기긴 했지만 좀 상징적인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게 더 많죠. 예, 바이든이 이번에 예, 재선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방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금리 인하도 사실 그 부분 하나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가 돼야 또 미국에서 이제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크죠. 예,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예, 관세를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예,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예, 상징적인 것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예,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항생도 뭐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세에 대해서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단번에 꺾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올라가는 것을 한 번에 꺾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서 저 한국 증시는 오늘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죠? 장중에 2,800을 바로 진격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 상승세가 조금은 이제 음봉이죠. 역시 삼성전자의 몫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좀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주봉을 보면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이것은 나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더 갈지 덜 갈지는 역시 더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는 방법, 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따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현물은 이제 매수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그 대형주에서는 요 선물이 좀 아쉬운데 그 한 10시 30분까지는 이게 7천억 매수였습니다. 외인 7천억 매수였다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연봉으로 보합권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 대형주들이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인데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제가 항상 삼성전자만 사라고 얘기하지 않죠. 훨씬 더 좋은 수익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거 도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주식은. 그쵸?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애들, 요런 애들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는지 최근에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매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아쉽긴 해도 계속 항상 매수였어요.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죠? 좀 신중 모드긴 한데 그래도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매수다. 그럼 일단은 밸류업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밸류업 종목들 역시나 은행주들, 그죠? KB금융 또는 하나 이런 종목들이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보험 종목들도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삼성전자를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밸류업 종목들이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이 지난주 화요일에도 매수긴 한데 오늘은 이게 7천원까지 갔다 이제 2천원대로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가장 큰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 오늘 8만 이상에서 시작했다가 음봉입니다. 좀 순환 시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이다라고 그죠? 반도체 주면서 어떤 사이클 를 타는 종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땐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역시 대중 무역 미중 무역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 시장에 강하게 베팅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못하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늘 최근에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뭐
강하게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좀 아쉽지만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은 좋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이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배가 아플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역시 지난번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꺾일 락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SK하이닉스, 엔비디아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네, 역시 엔비디아한테 수주를 아직 못 받았죠. 네, 정시로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역시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향, 그렇죠?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유리기판 종류, 네, 그런 종목들도 잘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이고요.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 하나솔루션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그룹 중에서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방사주도로 많이 올라가고 뭐 업황이 좋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후계구도에서 김동관 후계자죠. 하나그룹의 후계자인데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솔루션 두 가지가 주요 계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또 업황이 또 도와주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관세, 그렇죠? 태양광에 대해서도 이제 50%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에 그래서 이제 오늘 120선 위로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금 음모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금리 인하하면 친환경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친환경 섹터가 좋아지면 여러 섹터들이 좋아지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 2차 전지도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역시 친환경 섹터를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보면 최근에 매동이 좋아요. 수급이 좋다. 그리고 역시 하나그룹의 후계자 김동관의 주요 계열사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보면 이쪽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오늘 10%대 상승입니다. 그래서 수소도 결국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1분기까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분기 올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거의 확실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아직은 조금 너무 이제 좀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지금은 이제 좀 관망하는 좀 저는 이제 스탠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 어쨌든 빠르면 올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년에는 이제 거의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역시 수소차 차세대 엔진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내년에는 이제 수소를 꼭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또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다음 또는 다다음 눌림목에서는 좀 수소를 보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추세가 좋은 것은 이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좋은 이유는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왜 좋습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역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MR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올해 뭐 루마니아 SMR 그거 있죠. 그것도 있고 6월에는 이제 좀 빠르면 6월에 체코 원전이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18,000원 원래 18,000원이 뭐 1차 목표가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머뭇머뭇했는데 역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한번 뚫어주면 이게 처음에는
저항선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000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배경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두산중공업 때 그때는 정말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요번에 체코 원전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사우디도 있고 그리고 영국도 있습니다. 줄줄이 사탕이에요. 이거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두산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내 주식을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전에 두산중공업 대세 상승이었을 때가 벌써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 2,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18,000원 밑에서는 이거는 기회다. 그렇죠? 올라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죠? 체코 원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사탕입니다. 특히 SMR이 올해는 뭔가를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인공지능의 전력이 필요한 부분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 꼭 관심을 꼭 가져보시고요. 역시 뭐 수급이 너무 짱짱합니다. 그죠? 수급이 짱짱해요. 가끔 이렇게 좀 털어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보통 겁을 내고서,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1차 목표가가 18,000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못 올라가는 줄 알고서 그냥 다 털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죠? 털더라도 조금만 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요번에는 정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 뭐 빅앤스몰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주라고 하면 또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진엔텍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얘는 먼저 올라가서 그죠? 소형 종목이다 가볍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실적이 그닥 좋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력기기 이런 쪽이 또 실적도 괜찮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애들, 확실한 종목들을 잡아가면 한국 주식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정말 수익 내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팔아버린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딱 올라갈 타이밍에서 항상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는 다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죠?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있는 애들은 갑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안 보면 손해 아시죠? 감사합니다.